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2025년 시험 대비 행정학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년의 농사를 이제 시작함에 있어서 이제 씨앗도 뿌리고 이제 재배를 잘 해봐야 될 텐데, 이제 그거의 어떤 계획, 전반적인 계획 같은 것들을 한번 공유하고, 여러분들도 그 커리큘럼에 맞춰가지고 또 학습을 또 잘 따라오셔야 되니까 관련된 얘기들을 한번 이 시간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정학이 이제 여러분들을 보시는 시험에서 전략 과목으로 점점점 자리매김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행정학의 이제 출제 난도도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고, 기존에 이제 보지 못했던 어떤 주제 같은 것들도 자꾸 이제 출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행정학의 호시절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좀 덜어내 줄까가 이제 저의 이제 고민거리이기도 하잖아요. 예전 같으면은 일단은 예측 가능한 시험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 양을 추려주는 게 이제 강사의 미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너무 방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과목명만 있는 거잖아요. 행정학이다. 그러면은 그 행정학과 관련된 모든 주제가 다 나올 수 있다는 게 되는 거니까 너무 방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요걸 좀 추려주는 게 이제 이 미덕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기존에 출제되지 않았던 주제들까지도 자꾸 이렇게 쑤셔서 이 난도 조정용으로 출제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꼼꼼하게 모든 이론들을 다 좀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기존의 기출을 넘어서는 그런 정도의 학습량을 가져가는 게 지금은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그런 것이 한 번에 내 머리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뼈대를 잘 잡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계속 살을 붙이는 방식으로 가야 될 거예요. 제가 이거 공부에 관련돼서 테라코타에 좀 비유를 해드리곤 하는데, 테라코타 아십니까? 어릴 때 아마 해본 적은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철사 같은 거 이렇게 막 구부려가지고 거기다가 찰흙을 막 덕지덕지 붙인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다듬고, 그 다음에 그거를 불에다 굽고, 뭐 이렇게 하는 이 미술 작품의 영역을 테라코타,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거의 작업의 가장 기초는 뭐냐면은 철사를 잘 구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뼈대를 만드는 거죠. 뼈대를 만들고 거기다가 좀 둔탁하지만은 찰흙을 막 바르는 거예요. 바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세세하게 깎아내는 작업을 계속 이제 추가해 나가는 그런 형식으로 작품을 완성해 나가잖아요. 그리고 모양이 만들어지면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왜 도자기 같은 거는 도야한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죠? 이거를 여러 차례 이렇게 초벌 재벌해서 구워가지고 단단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이 공부의 어떤 과정하고도 똑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행정학에 접근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철사 구부리는 것부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고, 덕지덕지 살 붙이는 것도 하시는데 그때는 둔탁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내 눈에 먼저 익혀지는 거, 내가 먼저 좀 이해가 빨리 오는 주제, 이런 것들을 내 걸로 만들어 놓으시면서 점차적으로 그 내용의 깊이를 좀 가져가고, 그 다음에 범위도 확장하는 이런 식의 공부 방법 하셔야 되고, 나중에 그거를 이제 암기하고 문제 풀고 하면서 이제 구워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절대 깨지지 않는, 시험에서 우리가 깨지지 않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요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비단 행정학에 국한해서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모든 과목이 다 그렇게 접근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걸 잘못 판단해서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다 꿰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이해가 잘 안 되고, 이해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요만큼 좀 이렇게 얼개들이 생기면 여기다 다른 것들을 붙이기가 좀 쉬운데, 아무런 얼개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처음부터 만들고 가겠다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과부하가 걸립니다. 과부하 걸리고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그렇게 될 거예요. 다른 과목에서도 영어가 내가 안 돼, 뭐 하시는 분들은 영어는 어떻게든 뭐 여러분들이
자격 시험을 보든 아니면은 실제 출제되는 문제를 풀든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도 영어가 난 안 돼 하시는 분들은 아주 기초부터 다져서 아는 게 좀 생겼을 때 거기에 관련된 깊은 문법, 뭐 그 다음에 예외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내 귀에 들어오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걸 다 풀어놓고 이렇게, 그죠? 예, 한꺼번에 공부하려고 그러면 이해도 안 되고 너무 힘만 들고 그렇게 됩니다. 모든 과목이 다 과정들, 단계를 거쳐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따라가셔야 돼서, 이거를 제가 이제 오즈 행정학이다, 행정학 공략을 위한 이제 접근 방법으로서 오즈 행정학, 이렇게 좀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독오독 프로젝트다라고 해서, 적어도 이 순환 과정이, 예, 아주 면밀하게 가는 과정만 해도 한 5단계 이상 가야 되는 것이고, 그거 다 씹어 먹어버리자. 이런 이제 느낌으로 이렇게 이름은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커리큘럼 어떻게 이제 갈 것인지를 좀 이야기를 할 건데, 제가 누군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런 페이지를 한번 좀 만들어 본 건데, 강의를 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이제. 오래됐어. 너무 소시적부터 해가지고, 예, 저는 뭐 대학 다니던 시절부터 강의를 시작해가지고 강의 경력이 진짜 많이 돼가지고 지겹네요. 지겹고, 그리고 행정학 공부를 계속 하고 있고요. 예, 저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행정학 전공하기 시작했을 때는 이것저것 다 배우는 게 좀 매력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행정학을 선택을 한 측면이 있어요. 행정학과 가면은 1학년 때 뭐 배우냐면 막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법학 다 배웁니다. 행정학은 당연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두루두루 보는 게 흥미로운 학과?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한동안은 또 혼란스럽기도 했어요. 워낙 이게 행정학이라는 게 잡탕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보면은 융합학문적 성격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공부하시게 될 건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현실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관심사가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고요. 사회 현상을 복합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시야를 갖춰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행정학이 잡탕이야, 잡탕. 잡탕이어가지고 한동안은 뭐냐, 정체성이 좀 불분명하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는데, 하다 보니 행정학이 뭐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느낌들이 서서히 좀 잡히는 것 같았어요. 예. 그리고 그 안에서도 정책학 같은 거를 세부 전공으로 좀 선택해서 좀 했었는데, 그게 좀 흥미롭죠. 예. 왜냐하면 이게 우리 삶을 직접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지다 보니까 헛헛함이 좀 덜한 면이 있어요. 현실에 기반해서 그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길은 못 걸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직접 그 정책을 입안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집행해 나가는 당사자가 될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한 재미가 쏠쏠할 건데, 그런 걸 잘하기 위해서는 이 행정학 공부를 또 지금부터 또 철미하게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서도 필요하고, 현장에 갔을 때도 이론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기왕 뭐 일타쌍피로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시는 게, 예, 여러모로 좋다, 그런 말씀 좀 드려보고 싶네요. 예. 그리고 아무튼 뭐 강의 경력은 뭐 여기다가 다 못 넣어서 그렇지, 예, 이것저것 뭐, 예, 많이 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강의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자, 이제 우리 오즈학습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낸 거냐면, 오즈라고 해서 영어식으로 이제 표현했지만 사실은 한글에서 나온 거였어요. 여기 보니까요, 공부를 이렇게 아까 테라코타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를 우리 공부에 세밀하게 적용해 보면 이게 크게 4개의 단계가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이 들었고, 공부법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요. 네, 그랬고, 그거를 이렇게 써보니 이해, 정리, 암기, 적용, 이렇게 오는 거예요. 4개의 단계로. 그러고서 이렇게 초성을 봤더니 이응지읒 이응지읒이네. 그래서 저걸 이름을 어떻게 붙일까 하다가, 우리 왜 되게 이렇게 환상과 꿈이 넘치는 오즈 이야기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봤을 테니까 그냥 여기서 따서 막무가내로 지은 거죠. 오즈학습법. 한글인데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오즈학습법 이렇게 이름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 정리, 암기, 적용, 요 단계로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하는 거예요. 저게 테라코타예요. 테라코타를 구체화해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이해인데요. 이해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버려야 될 습성이 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했던 벼락치기, 당일치기의 습관 이거를 이제 버려야 돼요. 예. 그것은 말입니다. 그것은 아주 비상한 상황에서 내일 내가 빵점을 맞을 수는 없잖아 하는 심정으로 하는 공부법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용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로 무턱대고 외우고, 그죠? 대충 외운 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요. 심지어 문제를 먼저 보면서 거기에서 이론을 도출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딸려있는 해설 이런 걸 읽으면서 거꾸로 이론에 접근하는 이런 짓거리들을 우리가 많이 해왔다는 거잖아요. 아니 저부터 당연히 고백하자면 뭐 학창 시절에 다 이제 그렇게 많이 공부해왔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미들이 좀 급해요. 성미들이 급해서 이거 있잖아요. 이론 강의 좀 들으면 바로 문제풀이로 그냥 바로 접근해가지고 요게 적용되나 안 되나? 요거부터 테스트 해보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있어요. 근데 그것은 맛보기 정도로 하시는 건 괜찮아요. 네, 그거는 괜찮은데 저도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그렇게 소개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다짜고짜 이론 강의 한번 쓱 보고 문제를 막 풀었을 때 문제들이 다 잘 풀릴 거냐?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미급하게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하셔서는 안 된다. 이 접근법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 과정에서 개인차가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나 대학에서 행정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티를 잘 안 내요. 왜냐하면 네, 행정학 전공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뭐 질문하면은 막 대답 못하고 이러면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숨겨. 내가 행정학을 전공했습니다를 주로 숨기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이 주워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나의 학점도 별로 안 좋아요. 할망정 그런 거를 하신 분들은 쉽게 따라옵니다. 사실은. 네, 들었던 풍월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감각들이 있어요. 왜 우리 행정법 같은 공부하면 뭐 리갈 마인드 이런 얘기들만 할 거야. 법 공부하는 사람이 맨날 뭐 리갈 마인드래. 자기가 설명 안 되면 리갈 마인드래. 너가 이거에 접근하는 마인드가 없어. 이런 식으로 배우는 사람들을 타박해. 그렇게 하는데 뭐 그게 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학을 이렇게 공부하면 행정학도 그 마인드가 있어. 행정학에 접근할 때 감각이죠, 감각. 감각이 좀 이게 잘 돼 있는 사람이 있고 안 돼 있는 사람이 있는데 행정학 공부도 그 행정학 마인드가 있으면 빨리빨리 쫓아갑니다. 근데 그게 그냥 오는 거냐? 그냥 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옛날부터 이런 것들 접하면서 배경 지식을 막 만들어 놓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해도 탁탁 알아듣고 그다음에 머릿속에서 어떤 사례도 막 떠오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빨리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라면 이 이론 강의를요. 한 번만 똑바로 필기할 거 다 해가면서 정독을 해놓으면 이론 강의를 추가로 그렇게 많이 또 반복해서 들을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번 듣는데 다 이해가 돼. 그러면은 나중에 봤을 때 또 그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기를 진짜 열심히 해놓는 거예요. 강의 들으면서. 그래서 필기를 열심히 해놓고 나중에 그 책에다가 적어놓은 내용들을 보면 그때 우리 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줬지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탁 입체적으로 떠오를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고 그거를 반복해서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강의를 계속 듣는 것보다는 시간적 세이브가 많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아무한테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내가 이 과목에 대해서는 좀 취약성이 있다. 그래서 처음에 들을 때 무슨 외계어 듣는 것 같더라. 이런 분들 많아요. 행정학이 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작하면 아시겠지만 행정학 이론의 전개부터 딱 시작하거든요. 사실상. 그리고 경제사 같은 거를 봐요. 왜냐면 아까 행정학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어떤 그 도구로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행정학 처음 딱 시작하고 보면 맨 앞에 경제사. 이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또 행정의 역할이 매우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 경제사 얘기를 하는데 막 세계사 공부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갑자기 이러다가 경제학에서만 나오는 얘기들도 좀 덧붙여져. 그러다가 거기다가 이제 그거의 그 흐름에 맞춰서 행정작용 내지는 행정학이 이렇게 전개됐습니다라는 얘기들이 거기 붙는데
와, 이거 이제 혼이 나가는 거예요. 혼이 나가고, 그 다음에 또 그러면서도 각 그 이론들이 어떤 행정 가치를 추구했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갖다 붙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가치 얘기를 하면서, 공익이라는 게 필요한데, 공익은 이런 거다. 뭐 거기다가 정의에 대한 가치도 우리가 추구하는데, 정의란 이런 거다. 형평성은 이런 거다 하다 보면, 아, 이제 머리에 쥐가 납니다. 1단원이 배경 지식들을 싹 한꺼번에 모아놨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멘붕이 와요. 행정학 처음 접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처음에 앞부분에서 멘붕이 오고 멘탈이 나가면서 내가 이걸 계속 해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고민을 또 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자기 객관화를 잘 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잘 구하셔야 돼. 나는 행정학하고는 전혀 근처에도 안 가본 사람이야. 그래서 처음 들었을 때 어떤 거는 좀 이해가 되고 어떤 거는 무슨 말 하려는지 좀 알겠고 어떤 거는 전혀 이해가 안 되고 뭐 이런 상태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에 따라서 이론 강의를 한 번만 듣고 끝내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2번, 3번 정도? 그러니까 내가 처음 모르겠다 하면은 한 3번 정도 똑바로 이 강의를 반복해서 좀 들으실 것을 권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시험, 내가 다음 시험에서 완성이 안 되고 가는 거 아닙니까? 하실 수 있는데요. 예. 평생 보장받는 시험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 완벽해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행정학 전공자나 이런 사람들은 행정 마인드가 있어서 금방금방 따라간다. 근데 그 사람은 그러면 이전에는 어때요? 시간 투자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 나는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만큼 시간 투자가 좀 있어야 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안 그러고 옆 사람은 뭐 몇 개월 만에 붙었다더라 뭐 이런 거에 현혹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나의 어떤 정신 건강에 해롭고 그 다음에 공부의 지구력이 떨어집니다. 나중에 가서는 이 동기부여가 잘 안 돼. 응? 난 이걸 안 맞나 보다.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내 마인드가. 그래서 전혀 그런 걸 부러워하거나 그걸 기준으로 삼으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나의 기준에서 이거를 이론 강의를 한 번 듣고 끝나도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2번 정도는 봐야 될 사람인지 한 3, 4번 봐야 될 사람인지 요거를 좀 분간하시고요. 3, 4번 봐야 될 사람이라 해도 어떤 이론은 또 내가 배경지 갖고 있는 분야들이 있어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귀에 쏙쏙 들어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반복해서 계속 들을 필요가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번, 3번 이론 강의를 들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도 아리까리하거나 놓쳤던 거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보라는 얘기고요. 점점 그런 걸 추려나가는 방식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추려서 여러 번 봐야 될 주제들을 솎아내는 겁니다. 솎아내는 건데 처음 한 번 들었을 때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했던 것도 내가 아는 게 좀 생기면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다른 걸 알게 되고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는요 행정학 쪽 마인드가 생겼어. 그리고 다시 듣잖아요. 이게 이런 얘기구나 라는 게 막 감이 오기 시작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일부 완벽하지 못한 것은요 좀 남겨둬도 돼요. 그건 이제 문제 적용을 하다 보면 거기서 또 이제 C줄 날줄이 만나면서 우리 3배 짜듯이 C줄에다가 날줄을 집어넣으면 이제 100% 이해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론에서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만 끌어올리면 되거든요. 어느 정도만큼의 이해를 구하는데 한 번 들어서 이해 안 됐던 거는 2번, 3번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내 것이 된다. 신학으로 내 것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번, 3번 들을 때 그때는 이제 그 인강으로 또 들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럴 때 배속을 그때는 조금씩 빨리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처음부터 현장 강의 들으신 분이야 뭐 문제 없지만 또 영상으로 보신 분들 중에서 1회독을 막 그죠? 배속을 올려가지고 듣는다. 빨리 끝내려고. 그렇게 하면은 그 여백의 시간이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이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듣고 그 순간 나도 한번 머리에 딱 떠올려보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생략돼 버려요. 빨리 들으면. 그래서 빨리 듣는 게 절대 이로운 일이 아닙니다. 1회독 할 때. 근데 이제 2회독, 3회독 이렇게 하거나 나중에 문제 풀다가도 그 이론 다시 아래까리해졌다, 까먹었다 할 때 다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걸 꺼내 들을 때는 좀 배속을 올려서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힘을 많이 주셔야 되는 건데 우리 과정에서는요
이제 구조화틀에 관련된 기초 특강이 있고요. 예. 뼈대 잡자 했으니까 예, 그 뼈대로부터 어떻게 접근하는 건지를 알려드릴 건데 요 작업 잘 해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정리 작업을 시킬 거예요. 나중에 뼈대 노트 같은 게 이제 제가 제시해 드리는 것도 있겠는데, 예.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여러분들만의 뼈대 노트,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완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만의 뼈대 노트. 예, 그거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일단 척추를 딱 세워놓고, 척추는 별거 없어요. 우리 그 각 교재에 목차 있죠, 목차. 이게 척추가 되는 거예요. 이거부터 세워놓고 거기다 살을 붙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작업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저랑 공부하시면은 저한테 검사 받으셔야 돼, 다. 검사 받고 제대로 이걸 정리하고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이 구조화틀을 잡았으면 거기다가 살을 붙이는데, 덕지덕지 살을 붙일 때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스토리. 쭉 그 스토리 라인대로 돼서 이게 하나의 기승전결이 있는 영화의 한 작품처럼, 예, 그렇게 좀 여러분들 머릿속에 스토리가 쫙 좀 이제 세워져야 되고, 그러면서 그 안에 테마들을 이제 입혀가는 거예요. 요 단원에서는 요런 테마들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그걸 채워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심화 이론 전개할 때도 스토리 테마별로 이렇게 할 거고요. 그러면서 요거는 기본적인 이론이다. 근데 요거는 좀 심화적인 건데 해두면 손해보진 않는다. 그런데 지금 당장 기본도 안 됐는데 심화 이론까지 내가 공부할 여력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기본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부 기간에 따라서 여러분들 각자마다 개인차가 있다 그랬는데, 시험 딱 닥쳤을 때 내가 완벽하게 붙어야 되는 타이밍인 건지, 지금 이 시험이, 아니면 내가 커트라인에 문 닫고 들어가는 거라도 노려봐야 되는 건지, 요거를 잘 판단하셔서 나 지금 문 닫고 들어가기 바빠요 하면은 심화 이론을 과감하게 내치고 가셔도 돼요. 네. 기왕에 시간 투자할 거 반복적으로 출제됐던 꼭 맞춰야 될 주제들부터 내 걸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확률로 보면. 그죠? 행정학 시험에 한번 어렵게 나왔다. 그래서 듣도 보도 못했던 이상한 주제들이 막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주제들이 다음번 시험에 또 반복돼서 나올 것이냐. 그거는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자리 잡는 이론도 간혹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부분은 출제자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이상한 주제 한 번씩 자기만 아는 거, 그런 거 내고, 그 다음에 출제하는 사람들은 뭐야 이게? 그러고 걷어차. 그래서 그게 반복화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지금까지 이제 오랜 시간 누적돼 왔던 반복적 필수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여기 기본으로 분류되는 것이고요. 심화는 좀 이제 그 출제 빈도가 낮은 것들을 심화라고 하는 거예요. 뭐 딴 거 있겠습니까? 행정학 이론이라는 게 어차피 어떤 거는 되게 뭐 이해하기가 진짜 힘들어서 이건 심화예요, 이런 식의 접근이라기보다는, 예, 먼저 섭렵해야 될 주제와 나중에 섭렵해도 될 법한, 나중에 내가 기본이 다 됐어, 그 다음에는 나 이거 틀리라고 내 문제도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아 할 때 접근해야 될 주제, 이런 걸 나누는 것 기준으로서 기본과 심화를 이제 분류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알겠죠? 예, 그렇게 접근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가장 바람직하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기본 과정은 남들도 다 맞추는 문제, 그거 나도 맞추겠다 하는 접근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만 해도 합격하는 데 지장은 없거든요. 남들이 틀리는 문제 같이 틀리고, 남들이 맞추는 문제 같이 맞춘다. 그럼 합격할 수 있어. 근데 이제 그럼 좀 불안하긴 하잖아요. 왜냐면 내가 삑사리 나는 게 있잖아. 실수하는 게 있고. 그랬을 때 미끄러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사실은 이제 심화 이론에서 나오는 소수 주제들입니다. 저거는 남들이 맞추는 건 당연히 맞추고, 남들이 틀리는 것도 나는 맞춘다. 요 단계까지 접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마별로 나눠서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게 교재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제가 지속적으로 좀 찍어서 좀 여러분들 이제 왔다 갔다 할 때라도 좀 추가로 좀 볼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데, 바쁘면 많이는 못 찍어. 그렇긴 한데, 저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좀 해볼게요.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서 여러분 찾아가지고 좀 보실 수 있게.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주제, 용어, 개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탁 띄워놓고, 그거에 대한 얘기만 간단히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실 때, 그런 거 안 보고 재밌는 거 보겠지?
그럴 수는 있는데 피곤해서 눈 감고 있고 싶을 때 그럴 때라도 한번 그냥 틀어놓을 수 있는 정도? 그렇게 삽시다 우리 시험 공부하는 기간 동안만큼이라도 그렇게 한번 아무튼 활용 가능하실 수 있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 좀 더 사례 위주로 좀 접근해 볼 수 있게 그런 거. 제가 뭐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제가 원래 그 첫 번째 사업했던 게 언론사였습니다. 인터넷 언론사. 종이신문도 찍고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인데 망했지. 망했어 그러다가 누가 돈 내고 요즘에 신문을 봐. 그렇잖아요. 그럼 결국엔 광고지밖에 안 돼야 되는데 뭐 그런 목적으로 만든 건 아니었으니까 먹고 살려고 했다라기보다는 의미를 좀 찾고 싶었었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제가 그래가지고요 이 행정학 강의할 때도 뭐냐면은 우리 기사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스크랩 같은 걸 많이 해놨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공부할 때 좀 말랑말랑하게 접근하기 좋거든요. 그리고 우리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어떤 사례 같은 걸 딱 주는 경우들이 또 있기 때문에요. 이해에도 도움이 되고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사례형 문제도 또 이제 그런 게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난도는. 그래서 그런 분석력도 좀 키울 수 있게끔 하려고 목표하는 게 이 Just 10 Minutes입니다. 옛날 그 이효리 노래 제목이기도 했는데 10분 안에 끝내겠다 해가지고 한 테마를 혹은 뭐 하나의 개념어를 그렇게 좀 완성해 보겠다. 그러니까 개념어 영상사전이 영상사전. 글로 읽는 거 말고 이렇게 말로 해주는 영상사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걸 토대로 해서 이해를 해 나가실 수 있게끔 컨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 작업에서 아까 이제 뼈대 노트 말씀드렸어요. 제 이름 붙이기를 이제 뼈대 노트다 이렇게 했는데 그 척추를 세우고 거기다 이제 살을 붙여 나가는 겁니다. 이 작업을 같이 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도 제시는 해드릴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시는 해드릴 것이다 했는데 제가 아주 기초적인 거를 일단은 틀을 어떤 그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 작성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줄 거야. 프로그램에 띄울 수 있는. 이렇게 좀 이제 시대가 변했는데 우리가 칠판으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하긴 할 건데 거기다 여러분들이 이제 살을 붙일 수 있는 프로그램, 무료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그런 작업을 좀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제가 이제 완성한 뼈대 노트 같은 것들도 좀 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는 다 만들어 놨죠. 만들어 놨는데 요즘에 출판 시장이 안 좋아. 그래서 내가 출간하고 내가 사재기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가지고, 이건 예정돼 있는 것이긴 한데,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뭐라도 하나 더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든 뼈대 노트하고 비교해 보면 되는 거예요. 비교해 보는데, 제 거가 무조건 더 옳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각자 나름의 뼈대를 만들어서 완성해 나가면 돼요. 거기다 살을 붙이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소개할 프로그램이 그거를 이렇게 막 떼어서 옮기고 하는 것도 굉장히 수월해요.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이 조금 무겁긴 한데, 그래도 해볼 만할 겁니다. 재밌어요. 공부하기 싫을 때 하면은 또 특히 이게 약효가 아주 좋습니다. 맨날 영상 보고 맨날 필기만 하고 문제만 풀고 할 때 지겹잖아. 그럴 때 책 딱 펴놓고 내가 이거를 주도해서 한번 채워 나가 보는 거예요. 재밌어. 진짜로 해보면. 응?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만큼의 재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방식 중에서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비교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가 있냐. 예전에 보면요. 어떤 분은 굉장히 유명한 강사가 됐는데 그게요. 학생들 그 필기 노트를 그죠? 이 정리 잘하는 학생들 있거든요. 저도 그런 거 몇 개 확보해 놨어요. 아니 학생인데 자기가 프로그램 좀 만져가지고 출판 프로그램 같은 걸로 자기가 그냥 그 노트 정리를 스스로 알아서. 제가 원래 좀 판서를 좀 많이 해주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를 쫙 적어가지고 잘 해놨더라고. 공유 좀 해줘.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가지고 이제 출간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말게 되고 이런 적이 몇 번 있어. 몇 번 있는데 근데 어떤 분은 이제 그거를 과감하게 출간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스타 강사가 되고 이런 경우들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강사들 중에 그런 걸 안 내는 사람이 더 적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진 분위기가 있는데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요. 여러분들한테 그 뭐라 그럴까 충고를 좀 해드리자면 어떤 분들은 남이 해놓은 그 필기노트를 사서 그게 요약본 같이 보이니까 그것만 외워서 시험 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합격 못합니다. 악담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공부해서 붙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니야. 우리가 보는 시험이. 근데 이제 그게 왜 안 되는 거냐면요. 그거를 자기가 정리한 사람은요. 이게 왜 요 맥락 속에서 튀어나오는 건지를 알아요. 그래서 필기노트의 핵심은 뭐냐면 단어가 아닙니다. 선이에요, 선. 왜 이거랑 이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남의 필기노트 사서 보는 사람들은 그 선을 봅니까? 잘 안 봐요. 그냥 여기에서 몇 개 이렇게 나오는구나. 요거 외우고 가야지. 그럴 때는 좀 효능감이 있어요. 불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것만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합격하기 어려워. 그래서 직접 내 손으로 내가 이렇게 그죠? 선을 그어보는 거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제공해 드리는 뼈대 노트하고 여러분들이 만든 거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왜 선생님은 얘를 여기다 붙여놨을까? 뭐 이런 거. 근데 여기에 붙을 수도 있고 저기에 붙을 수도 있고 한 거야 원래 주제들이. 근데 그 구조를 이렇게 읽었구나. 나는 이렇게 읽었는데 하고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 거를 불안하면 포기하든가 아니면 두 개가 다 되겠구나 하든가 아니면 그래도 항상 선생님이 옳지 이렇게 하든가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 비교 대상으로 삼으셔야지 이게 기준이 돼서 이 무조건 나는 따르겠다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판서 노트도요. 제가 판서를 다 해드릴 거지만 이걸 나중에 가서 이렇게 제시해드리면 이런 판서를 했습니다라는 걸 제시해드리면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적어서 옮겨놨던 거랑 또 대조해보면서 한번 공부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 능동성이 매우 중요해요. 요 정리 작업을요. 근데 보통 수험생들이 안 합니다. 저는요. 당락은요. 자, 이제 암기로 넘어갈 건데 이 정리와 암기에서 갈라진다고 생각해요. 공부를 원래 잘해왔던 친구들은요. 이걸 스스로 합니다. 원래 해요. 근데 마음만 급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이것도 여기 적당히 요거 보고 그다음에 바로 이걸로 들어가. 그래서 해결하려고 그래. 그래서 여기 또 부응해 주려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교재 낼 때 문제집 있잖아요. 해설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주잖아요. 그럼 그거 읽으면서 나 공부됐다라는 착각에 빠져. 공부됐다라는 착각. 그래서 제가 붙잡고 물어봐 주거든요. 암기가 얼마나 됐나. 물어봐 주면 대답 잘 못해.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해. 왜 자꾸 이런 걸 물어봐? 객관식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굳이 이거를 왜 내가 대답할 수 있는 정도까지 해야 되냐. 딸딸 외울 필요 없지 않냐. 나와 있는 거 판단하면 되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 그렇게 하면은요. 이 짧은 시간에 시간 관리하면서 이 문제 다 풀어낼 수가 없어요. 내 입으로 탁탁탁 튀어나올 정도가 돼야 문제를 딱 보면 이건 3초 컷 딱 하고 넘어가는 거지. 안 그러면 생각하고 있어야 돼. 이거였나? 저거였나? 요게 좀 더 내 느낌상 요거였던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면 시간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은 잔인하잖아요. 시간도 굉장히 조금 주고 요 시간 안에 문제 다 풀어. 체크까지 마킹까지 다 하고 이런 시험이기 때문에 특히 행정학에서 시간이 오버가 되면 안 됩니다. 시간 줄여줘야지. 그렇게 되려면은 이 암기가 당연히 들어와 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들어와 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 정리와 암기를 잘 하시는 분이 승자가 될 겁니다.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게 능동적으로 공부하는 파트예요. 여기가. 이 과정이. 그렇게 되는데 뭘 외워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북적북적 암기 노트. 달달한 북적북적 암기 노트 해서 딸딸딸 외우는 거야. 딸딸딸 외우도록 빈칸 빵꾸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뭘 줄 거냐면 OX 하고요. 단답식 퀴즈 막 맞추듯이.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맨날 붙어서 물어봐 줄 수는 없으니까 단답식 퀴즈 맞추듯이 하라고 하는 컨텐츠들을 모아가지고 요거 컨텐츠로 드릴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그걸 또 풀어가면서 하실 수 있게끔. 근데 그 빈칸 같은 거 나중에 이제 저 과정에서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빈칸을 넣을 때 되게 애매합니다, 사실은. 이 말도 들어갈 수 있고 저 말도 들어갈 수 있는 것 같고 막 그래. 그래서 되게 막 짜증나, 처음 볼 때. 근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빈칸을 뚫어주면 그냥 읽는 거예요. 답하고 같이. 답하고 읽으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빈칸을 뚫어주는 이유는 익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오면 여기다가, 내가 막 여러 개가 떠오르는 거, 이건 아니야. 공부를 해가지고, 요 단어구나. 이렇게. 훈련하자는 거예요. 훈련. 트레이닝.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그렇게 나를 맞추는 거야. 그렇게. 왜냐면 시험에서 그 단어로 출제가 보통 되니까.
그러니까 그 빵꾸가 나 있는 곳에 뭐 이런 말도 들어갈 수 저런 말 들어갈 수 이거는 공부 안 한 사람이 하는 얘기고 공부가 돼 있으면 자동빵으로 이게 떠올라야 되는 거죠. 아, 여기엔 이 단어지. 이렇게. 그게 1순위로 딱 떠올라야 돼. 그게 연습이에요. 트레이닝. 그거를 도와주는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과정 따라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이죠. 뭐니 뭐니 해도 우리가 이제 적용을 잘해야 되는데, 이 파죽지세로 우리가 이제 다룬 문제풀이를, 기출 문제들을 주로 많이 넣고 해가지고 풀어보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화 해가지고요. 기출 동형 모의고사 같은 것들도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게끔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독오독, 오독오독 요걸 좀 씹어먹자라고 하는 건데, 됐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단계를 꼭 요 화살표, 요 순서대로 따라가셔야 돼요. 일단 요런 느낌으로 가셔야 돼. 이거 중간을 이걸 탁 접어버리면 그러면 안 돼. 에? 우리 시험은요, 등수를 매겨서 등수에 맞는 어딘가로 가라 이렇게 하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대학 갈 때도 그렇게 한 거예요. 뭐 등급을 아무리 내가 공부를 못해도 9등급은 주잖아. 그럼 그 등급에 맞는 학교를 찾아서 갈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지금 우리 시험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해져 있는 인원을 놓고 그 인원 안에 누구를 집어넣을 것인가를 판별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그 경쟁자들 다 이겨야 되는 거라고. 그러려면은 내 경쟁력 어디서 찾는 것이냐? 여기에서 찾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 강의에 초점이 탁 맞춰져 있다. 오즈 학습법 적용이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요. 자, 네, 보시면은요, 기초, 기본 심화, 정리, 완투, 암기, 적용, 완투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회독 증강 커리큘럼이에요. 여기 정리도 완투가 있고 여기도 그죠? 네, 완투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해서 회독이 증강되는 그런 형태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회독을 계속 늘려 나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요. 자, 이 오독오독은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예, 오독오독. 1회독은 구조와 틀, 그리고 뼈대 노트 같은 것들을 같이 해서 하는 과정을 하나의 회독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심화 이론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바로 아는 것이 또 이제 2회독이고, 내 손으로 필기 노트 만드는 거, 이 구조와 틀 요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이제 3회독이 되고, 그 다음에 암기하다 보면 4회독이 되고, 실전 문제 적용하다 보면 5회독이 된다. 근데 세밀하게 보면 엄청난 회독이 이루어지는 거고, 큰 틀에서는 이런 정도로 해서 오독오독, 예, 거기다가 이제 집어 넣은 거예요. 이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꾸겨 넣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요 회독은 굉장히 늘어나는 거고요. 어느 학원에서 나 그런 것도 봤어. 우리 학원 1년 다니면 회독 56회독 이런 식으로. 그럼 56회독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거냐 그랬더니 모의고사 전범위 한번 풀면 1회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그렇게 또 우기기도 하더라고요. 뭐 전부 다 자기가 이름 정해놓고 꾸겨 넣는 거지 뭘. 그래서 이렇게 오독오독은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